주민당 대표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직능제보자회의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안민석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고 이미 동지가 됐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촛불 대선 승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워낙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아직 1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도 허술한데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또 해외에서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올림픽이 제대로 될까, 그런 아슬아슬한 조마조마한 분위기를 극복해내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명 깊었다, 완벽했다 하는 그런 해외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여한 특히 CNN 방송 같은 데서 거기에 정말 공간을 하나, 전용 공간을 빌어서 한 2,500명이 넘는 기자단이 와서 보고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특히 그 후에 또 패럴림픽까지 우리는 이 올림픽에 대해서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반전의 주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 분위기에서 평화 분위기로 반전을 시켜낸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시민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날을 반납하고 나라의 안보가 위중하니까 민회 안보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서. 그래서 이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된다. 우리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를 달성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지구촌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열렬히 절실하게 호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서 그 행사장 입구 또는 독일 민헨의 다른 곳에서 갔으래도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한국말을 배우는 현지인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자랑스러운 것, 특히 우리나라의 촛불 시민은 그 독일에서 상을 받을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 질서 회복, 헌정 질서 회복의 위대한 국민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제일 잘하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다부졌어요. 그래서 그냥 언론이 전하는 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하느냐 국민들께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한다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소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자라고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NSC 회의를 소집해서 안보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지휘를 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북한도 이
과거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북한도 제재와 압박 속에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겠구나. 빨리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작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뭘 하게 되는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뭘 하게 됩니까? 북미 정상회담. 6월에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지방선거와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적폐가 청산이 되고 모든 국민이 이구동성 그럽니다. 대통령 하나 뽑았다고 나라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내 삶이 나아지려면 지방의 부정부패를 거두어내야 됩니다. 아직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디에 그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랬더니 적폐 세력이 엄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찰 보고? 네, 14만 경찰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폐를 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단히 심판을 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능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속하게 지휘를 해내는 대통령, 그리고 소통하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도록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우리는 동지로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능 대표자의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단 70년이 지났습니다. 단순히 반도가 육체가 동강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잘못된 것을 하나씩,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념의 이 허울에서 정치하기가 대한민국만치 쉬운 나라도 없는 거예요. 한편 어렵지만 한편 무지하기 쉽습니다. 왜? 국민을 선동만 해대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주 4.3 제주도민들 하늘이 알고 땅도 다 알아요. 다 증인이 있고 어디 가면 내 할머니, 고모, 오빠가 묻혀있고 삼촌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서 현장에 재판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사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흑묘를 가지고, 묘가 없는 거죠. 그냥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가묘를 가지고 같은 날짜에 온 마을이 통곡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집단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못 밝혀졌어요. 십수년이 지나도록, 수십 년이 지나도록. 왜 못 밝혔느냐? 간단합니다. 제주도 희생자들은 다 빨갱이야. 그 한마디에 이분들이 가슴에 판을 묻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너무 미안해서, 역사를 몰랐다는 게 죄스러워서, 무식하면 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4.3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자 같은 연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잘 열심히 하면, 간절하면 뭐가 통해요. 정말로. 제 앞에 4.3 수용인 명부가 잡혔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공론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4.3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죠. 왜? 제가 육지 사람이니까. 제3자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힘이 실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서 내 문제, 내 자식은 다 취직했고 제 자식은 아직 취직 못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걸 그냥 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나왔고 다 취직했고 세상 살만하다 그럴지라도 이웃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정의롭지 않다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대문방 나서면
대한민국이 살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문제가 아니래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부정의한 대한민국이 있다면 이걸 바로 세우겠다 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촛불 정신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힘듭니다. 최저임금보다 뭘 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게 사장인데 저렇게 알바 뛰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내 딸은 아니지만 남의 자식이지만 최저임금이라도 인상 한 1,700원 더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려서 보험도 들어주고 얘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3배나 올려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럼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지역의 민상은 회장님 와 계시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제주 4.3처럼 제3자라도 힘을 보태주니까 그게 풀어지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바로잡지 않으면 내 후대가 그런 부정의함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임대료도 낮추면서 지대 추구하는 사회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정치 너무나 쉬운 정치예요. 이제 국민이 똑똑해졌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에 처음으로 지대 추구는 근로의욕, 아이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창업의욕을 빼앗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길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반시장주의다.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은 막 연설을 방해하고 소리치고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것을 헌법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처럼 이 불로소득 토지 투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그렇고 덴마크가 그렇고 스위스가 그래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자유주의 국가 다 토지 공개념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빨갱이 짓이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쉬운 정치 하는 세력은 이미 도태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이기고 개헌도 해낼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산층을 지켜가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잘 사는 그런 강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토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마음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듯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해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 이뤄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보면 꿈을 꾼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직능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힘을 모아주신 그 헌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께서 저를 직능위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 제가 한 가지 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제 정치를 위한 도구로 직능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겠다.
그런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위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위원회를 맡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정책연대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민원들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분야가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길 수 없었다는 점, 부족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장 국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실무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을 해주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 우리 직능위원회 관심까지 해주시고 또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감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뜻을 담아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십 년 동안에 벌어져야 될 일이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우리는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또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 지방선거 프레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받는 선거다, 심판받는 선거다,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세력을 국민과 함께 당원들이 저들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선거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세력을 국민과 함께 심판을 해서 적폐청산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남북한 평화의 길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심판을 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적폐청산 물문으로 가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또다시 동토의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나라다운 나라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이겨야만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큰 길이 열리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적폐청산, 최순실, 이명박 재산 몰수할 수 있고 남북 평화의 길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직능위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힘을 모자한테 서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1000명 정도 규모의 등반대회를 한번 하자고 지난 연초에 모여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하죠. 예. 그렇게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날은 당대표님께서 꼭 참석을 해주셔서 또 저희는 직능위원회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가는 길목에서 이제 등반대에 힘차게 하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에 된 직능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앞길에 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